저희 회원님 낙찰 받으신 빌라에 오늘 놀러 가는데요. 내일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하러 가시는데 따라왔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들어가서 집 어떻게 꾸며놓으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입찰을 해서 바로 낙찰까지 연결을. 근데 바로 3주 만에 두 번째 낙찰도 받으셨잖아요. 결국 들어간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죠?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자본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임차인을 또 받으시잖아요. 임차인 보증금이 500에 45만 원. 500에 45만 원. 그러면은 이제 내 돈 1,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매월 월세 20만 원 정도씩이 이제 순수하게 남게 되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재개발까지. 그 포항에 낙찰 받으신 거는 아까 전세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던 거죠?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로 낙찰을 받으셔서 시세보다는 그래도 한 5천, 6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죠. 아, 그 정도 가격인데 5, 6천을 싸게 받은 건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집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 근데 베란다가 있고 작은 방 지금 좀 큰 거 같아요. 그러네요. 뒤에 공간도 또 있고. 그리고 옆에는 큰 방. 오, 안방에 창문도 큰 창이네요. 여기 해도 잘 들어올 것 같고 여기 아 맞바람이 부는구나. 여기 에어컨은 원래 저희가 설치했어요. 설치를 와 주인의 배려심이 엄청난데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리모델링이 와 이거 리모델링을 내 돈으로 한다면 정말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주방도 싱크대가 깨끗해요. 그래도 여기 가스레인지도 빌트인 원래 되어 있는 거죠. 샤시도 그렇고 이걸 한 지가 몇 년 안 된 거 같죠? 그분이 여기 3년 사셨다가 3년? 그럼 올 수리를 싹 해놓고서 3년 계시다가 이렇게 가신 거구나. 아,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쪽에 베란다고 여기 페인트 칠 다 하신 거고. 그러네요. 들이치지 않겠네요. 여기가 지어진 지가 몇 년이었어요? 오래된 거 맞죠? 근데 안에서 봤을 때 이거 신축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샤시도 깔끔하고 샤시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이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죠. 봤을 때 인테리어는 안 해도 되겠다. 인테리어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입찰을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어머나. 이거 다 사다가 아 이거 초인종 다신 거예요? 옛날 거밖에 그렇구나. 요 옆집은 초인종이 없더라고요. 아니 금손이신데요? 소들이 다 이렇게 한 명씩 맡아서. 아 진짜요? 아 여기 사포질 싹 하고서 이거 붙이신 거라고요? 이거 얼마 주신 거예요? 것 같아서 시트지 값이랑 제소 값이랑 그다음에 이런 부자재 값 정도 10만 원. 10만 원도 안 거예요? 와 이런 거 나중에 한번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신발장도 깨끗한데. 회원님이 낙찰 받으신 집에 놀러 왔는데요. 바로 내일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잔금을 받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번 회원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낙찰 받으시고 지금 여기 이 집을 꾸미신 것 같은데 이 집을 꾸미시느라고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나요? 깨끗하게 하려고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그럼 여기 도배하고 도배장판은 저희 업자 불러서 했고 베란다 페인트랑 그 다음에 페인트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도와주셔서 하셨고요. 현관문은 제 동생이랑 저랑 같이 합작품입니다. 아까 봤는데 저는 업체에 맡기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인테리어를 올수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샤시도 그렇고 내부도 깔끔한데 여기 직접 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랑 장판, 페인트, 문시트 전부 다 해서 비용이 한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포함을 해서 120만 원. 120만 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새 집처럼 네. 되어 있어요. 원래 회원님이 이 집을 입찰하기 전부터 조사를 하셨을 때 네네. 샤시 보고 알았어요. 샤시를 보시고 바깥에서 딱 간파를 하신 거죠. 네, 이 집은 수리가 되어 있겠구나 네, 네.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은 수리비가 이 정도 수리가 되려면은 보통 요즘에 공사비가 올라서 한 1,500만 원?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도배랑 장판 12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최소한 1,400만 원 정도는 세이브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 이 경매 배우시면서 낙찰 받고 이제 임차인 내일 드린 것까지 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경매 배우시고서 첫 번째 입찰을 하셨던 경험이 당연히 있잖아요. 이게 첫 자리였는데 첫 번째 입찰을 해서 바로 네. 낙찰까지 네, 네, 연결을 네. 얼떨결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돼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네, 네, 네. 뭐 얼떨결에 입찰을 하셔서 낙찰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어리벙벙했어요. 어리벙벙하셨어요? 네. 전 생각도 못했는데. 아, 그러면은 떨어질 줄 알고 입찰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되게 네. 많이 몰려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처음으로 이 집을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약 3주 정도 있다가 네. 두 번째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포항 시댁 네. 네, 어머니 집을 도전했는데 아가씨 명의로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로 낙찰이. 예. 낙찰이 되셨어요. 네네네. 와, 어떻게 입찰만 하면 다 낙찰이 되시네요. 그러게요. 네. 기운이 좋은가 봐. 그런데 살고 계시는 곳이 포항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집 근처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등촌역에 사는데 네. 입찰 때문에 몇 네.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시세 조사할 겸해서 네. 또 시어머니도 뵐 겸해서. 아, 이런 네네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효부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집을 찾고 싶어요 해도 검색 안 하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그 검색 챌린지 해가지고 올리실 때 포항 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어머니, 시어머니 집을 찾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바로 딱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에 네, 경매가 맞아요. 나와서 네, 네, 네. 그런 기회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가 네. 아파트가 경매가 잘 안 나오는 네. 데더라고요. 근데 계속 봤더니 마침 딱 와. 나와가지고 또 큰 평수여가지고 네, 살고 계시는 것보다 더 네, 넓은 네, 네, 평수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나오는 건데 맞아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본 이 순간에 안 나오니까 경매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꾸준하게 하시니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두 번째 입찰을 하러 가셨을 때는 이제 시댁 가족분들이랑 같이 법원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랑 아가씨랑. 네. 가셨을 때 뭐 한 번의 경험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시고 갔으니까 네. 경험자로서 하시는 게 안 어려우셨어요? 입찰 쓰는 네.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일자서 작성 하나도 안 네. 어렵다. 두 번째 입찰이지만 금액 어렵지 정하는 게 않으셨고.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근데 금액을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한 번 도전에 낙찰 받으셨고 두 번 도전에 낙찰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입찰가 산정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부동산 여러 군데 갔다 왔고 그 동네 시세 네. 알아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아가씨랑 상의해서 예, 입찰가 산정했어요. 그래서 결국 낙찰 받으신 게 지금 어머님 살고 계셨던 전세 가격으로. 네, 맞아요. 받으셨다고 네. 했죠. 더 큰 평수인데 전세 와. 가격으로 어떻게 전세 가격으로 맞았어요. 전세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그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던 거죠? 1억 5천 정도? 1억 5천 네, 네, 정도로 네, 낙찰을 받으셔서 시세보다는 그래도 한 5, 6천 5천, 6천 정도 싸게 네. 낙찰을 받으신 거죠. 네, 네. 아, 그 정도 가격인데 5, 6천을 싸게 받은 건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가 재개발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네. 그 진행 단계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지금 초입 네. 단계고요. 네. 지금 10월 13일까지 그 동의서를 걷어서 아.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제출했고 오늘 12월쯤 돼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지금 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그 동의서를 받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것 어, 같아요. 그래야 네네. 돼요. 그거를 좀 기대를 아, 하시고 네, 네, 여기 네. 들어오신 거죠? 네, 맞아요. 낙찰 받으실 때 결국 들어간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죠?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네네네. 자본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임차인을 또 받으시잖아요. 네네. 임차인 보증금이 500에 45만 원. 500에 45만 원. 네. 그러면은 500만 원 빼고 1,500만 원이 들어간 거네요. 네네네. 1,5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그 월세 45만 원에서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네, 대출 받고 대출 이자 네. 빼면 네.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네, 네. 1,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네.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까지. 네, 네. 이 동네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이야기가. 네, 맞아요. 이 주변들이 또 진행이 되는 곳들이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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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사실 와서 본 이 집이 노후도가 원래는 오래된 네, 곳이잖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네. 내부가 아주 깔끔해서 그런 생각을 못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개발이 예정이 된 곳이 맞고요. 주변에는 이제 지정이 조금씩 지금 되고 있죠. 네, 만수역 근처에 네.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정이 됐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저께 동의서를 작성을 하셨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대박 물건. 대박 물건. 여기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대박 물건 이렇게 외치고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아, 네, 맞아요. 꼭 되시도록 저도 열심히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경매를 처음 배우신 게 작년 말이었나요? 12월 말이었어요. 12월에 네, 네. 그때부터 경매를 배우시기 시작을 해서 올해 5월에 처음으로 낙찰을 받으셨던 거죠.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정확하게 받으셨는데 네. 아, 네. 저도 기억을 해요. 제 생일이거든요. 아, 대략 한 5개월 정도 만에 낙찰까지 받으셨는데 네. 그 동안 사실 내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 경매를 배우시기 전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로 낙찰을 받을 만큼 노력을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네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네. 뭐 임차인이 뭔지 대학력이 네. 뭔지 전혀 몰랐는데 기초반 3주 삼주? 네.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네. 알아가려고 했었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권리 분석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네. 볼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 힘들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권리 분석 봐달라고 요즘에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아니 여기 때문에 정신 팔아서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특히 포항 것도 그렇고 네네. 권리 분석을 거의 뭐 혼자서 뚝딱 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쉬워지셨죠. 어렵지 않은 네. 곳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주택이 사실 쉬운 게 많은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전세 사기니 이슈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는 그거는 안 당하겠다 뭐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은 네, 드시죠. 네. 네. 허그라는 것도 알게 되고 허그도 전혀 알게 몰랐는데, 되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명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한숨부터 주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신 날부터 지금까지가 대략 한 6월 27 낙찰 5월 네. 18일 날 받고 네. 한 달 후 6월 27일 날 잔금 치르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원래 여기 살고 계시던 채무자죠. 네, 많이 채무자가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네, 전화를 안 받아서 와서 메모를 남겨놓고 네. 전화 달라고 했더니만 그 다음 날이가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와서 상태 보고 연락 잘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 또 잠수를 타서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그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연락을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잔금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살고 계시던 분이 대략 몇 달 만에 나가신 거죠? 6월 27일 날 잔금 치르고 8월 20일 날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 나가겠다고 그 전에 제가 그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있었거든요. 아,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고 네, 계셨던 거죠? 연락이 그러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도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그때그때 하셨던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시고 또 연락은 연락대로 취하시고. 네. 근데 그게 원래 정말 맞는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또 얘기로,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풀되 또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빠르게 나가기도 하니까요. 네. 원래는 뭐 8월 말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맞아요.
8월 말까지 얘기했는데 그나마 좀 일찍 나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갑자기 감사해서 제 기억에도 8월 한 15일 이 정도에 네. 나가겠다고 네네네. 네, 연락 받으셨다고. 네. 그래서 이사비를 좀 더 지었어요. 아, 이사비를 조금 주시고. 네네. 그렇게 이사비 드리고서 이제 바로 나가게 됐고, 그때 나가고 난 다음에 임차인을 또 이제 맞추셨잖아요. 네. 임차인은 얼마나 빨리 9월 맞추셨어요? 2일 날 네. 바로 계약하겠다고 아. 하셔가지고 8월 20일에 전에 살고 있던 채무자가 나가고 9월 2일에 임차인하고 그러면은 계약이 네. 진행이 된 거예요. 부동산 한 군데밖에 안 내놨거든요. 한 군데는 하는데도 네. 이 집에 와보니까 상태가 좋아서 임차인들이 직구하고 있으면은 바로 계약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네네. 하시기로 하셨는데 아, 네, 그분이 벌써 계약을 하셔가지고 아, 다른데 하신 분이 계셔서 네네네. 한 분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2주 만에 된 거면은 진짜 빨리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에어컨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에어컨. 네. 에어컨까지 임차인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에어컨 사는 것도 비용이 들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주인이 해주시면은 임차인들이 각자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포항도 명도를 그래도 여기보다 조금 쉽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는 되게 협조적이었긴 했어요. 아, 협조적이긴 네. 했는데 거기도 자꾸 말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좀 그랬지만 거기도 갑자기 미루다가 네네. 거기도 19일 날 나갔어요. 거기는요. 거의 비슷하게. 네, 낙찰을 3주 정도 뒤에 받았는데도 네네. 나간 거는 거의 비슷하게 네네네네. 맞추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8월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셨겠어요. 네, 갑자기 연락이 여기저기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간다고 네. 해서 네. 명도하기 전하고 명도하고 난 뒤하고 어떠셨어요? 기분이? 시원했어요. 속 시원했어요. 속 시원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경매 또 하실 거잖아요. 네, 당연히 하죠. 이제 다음에 입찰 또 하셔가지고 낙찰되면 네. 또 명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 네. 예. 그때 명도 하실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명도라는 게 임차인 보증금을 다 받는 임차인을 명도할 때하고 전에 채무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명도하는 거랑 차원이 좀 다르죠. 네, 맞아요. 네. 네. 2번이나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저희 지금 현재 낙찰을 받으시고 채무자 명도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후배분들 계시거든요. 아, 네. 이런 분들한테 좀 팁이 될 만한 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면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잘 들으셨죠? 맞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때는 맞아요. 안 들려요. 맞아요, 안 들려요. 네. 근데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맞구나? 네,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매매 사업자를 아, 네네. 내서 단기 매도로 시드머니를 좀 마련한 후에 네. 다가구를 지금 결국에는 아닙니다. 다가구를 네네. 도전을 하시기 네. 위해서 차차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신다는 네, 거죠. 네. 계획대로 잘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군가 주변에 또 이제 부동산에 관심도 있고 또 이제 회원님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경매에 관심을 갖는 지인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저희 학원에 오셔서 지금 회원님이 바로 2번 도전 만에 낙찰을 받으신 것처럼 누구나 입찰하고 또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매에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이 어려우세요? 네. 지금 잘 나오고 계세요? 쉽게 봤는데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네.